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 체류자 17만 명을 포함해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해 체포 추방하는 작전을 전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에 새로 입학하려는 유학 연수생의 등록과 미국 입국을 6개월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예멘, 하이티 등 12개국 출신들에 대해 입국 금지령을 내리고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 대해선 부분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올 연말 확장된 정부 보조의 만료와 BBB 법안 등으로 740만 명이 급감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국의 IT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은 엔지니어 인력을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17만 명을 포함해 합법 비자로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우선 추적해 체포 추방하는 합동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시로 이민서비스국, 입출국을 관리하는 CBP,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을 전담하는 아이스가 합동작전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13만 내지 17만 명을 비롯해 불법 체류자 1,100만 명의 40%를 차지하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추적해 체포 추방하겠다는 합동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은 국경을 넘은 미입국자들과는 달리 처음에는 합법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허용된 체류 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경우를 말하며 한인 불법 체류자들은 거의 대부분 오버스테이로 분류됩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산하 USCIS 이민서비스국, CBP 세관국경보호국, 아이스 이민세관집행국의 합동으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우선 추적해 체포 추방하는 작전을 전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콜로라도 화염병 테러 용의자로 붙잡힌 이집트 출신이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체류 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자 오버스테이 우선 추적과 체포 추방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특별 지시로 첫째, 이민 신청과 수속 서류를 관리하고 있는 USCIS 이민서비스국과 미국 입출국을 맡고 있는 CBP 세관국경보호국, 그리고 체포 추방을 전담하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이 합동으로 모든 이민 기록을 정밀 검사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포착해내게 됩니다. 둘째, 아이스는 우선순위를 조정해 비자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을 조사 추적하고 체포하게 됩니다.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은 미입국자들에 비해 모든 기록들이 전산화돼 있어 포착부터 추적, 체포까지 손쉬울 것으로 이민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1,100만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최소 40%인 440만 명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다시 USCIS, CBP, 아이스 3개 기관 합동으로 추적 체포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신속 추방 절차를 밟고 벌금을 물리면서 최소 5년 또는 항구적으로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미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998씩 맥시멈으로 5년치를 소급해 $1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미국 입출국과 오버스테이를 즉각 포착할 수 있는 US 엔트리 액세스 시스템을 보안 강화하고 한국 등 비자 면제국들에 대해 오버스테이 비율을 적용하는 등 연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최신인 2022년도 엔트리 엑싯 오버스테이 청내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미국 방문자들 중에서 3.67%인 85만 4천 명이 체류 시한을 넘겼고 그중 79만 5천 명이 미국에 눌러앉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방문자 3,120명, 유학생 1,040명, 기타 취업자 446명 등 4,606명이 체류 시한을 넘겼고 그중에 방문자 2,138명, 유학생 657명, 취업자 304명 등 3,100명이 미국에 눌러앉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에 새로 입학하려는 신입 유학 연수생의 등록과 미국 입국을 6개월 동안 중단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에 새로 유학 또는 연수 오려는 외국인들의 등록과 미국 입국을 6개월간 중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해 발효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으로 4일부터 하버드 대학에 새로 입학하거나 연수하려는 외국 유학 연수생들은 유학 교환 방문 프로그램인 SEVP를 통한 등록을 할 수 없고 결국 하버드 대학 유학 연수 목적으로는 미국 입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포고문은 하버드 대학은 유학생들의 비행과 범죄를 제대로 보고하지도 감찰하지도 않고 있어 미국에 해를 끼치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1952년의 이민법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반유대주의를 조사하는 트럼프 행정부 태스크포스가 학생들의 입학 정보와 교직원 채용, 외국의 기부금 내역 등의 정보를 요구하자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위헌이자 정치적 보복 행위이고 유학생들을 추방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은 하버드 대학 신입 유학 연수생 등록을 6개월간 중지한다고 설정했으나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현재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들에 대해 조사해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에는 외국 유학생들이 6,800명 재학하고 있어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외국 출신 유학 연수생들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SEVP 프로그램에 하버드 대학의 참여와 등록 허가권을 취소해 신입생들은 물론 재학생들도 전학하도록 압박하는 조치를 취했다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투쟁을 지속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버드 대학의 신입 유학 연수생 등록을 일단 6개월간 중지시키는 별도의 강경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하버드 재학생들에 대한 일제 조사에서 반미 또는 반유태, 친팔레스타인, 친하마스 운동에 앞장서온 유학 연수생들을 찾아내 비자를 취소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어떠한 탄압과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와 법적 투쟁을 비롯해 전면전을 치를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예멘, 하이티 등 12개국 출신국들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령을 내렸고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 대해선 부분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들 국가 출신들은 6월 9일부터 방문과 유학, 이민, 난민 등을 통한 미국 입국이 금지되지만 법적 소송에 걸리게 될 것이란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와 비슷한 미국 입국 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1기 때 8개국보다 확대돼 12개국 출신들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 7개국에 대해서는 부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입국 금지를 선포하는 포고문에 서명하고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에 의한 콜로라도 화염병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 위험 국가들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령을 발동한다고 선언했습니다. That is why today I am signing a new executive order placing travel restrictions on countries including Yemen, Somalia, Haiti, Libya, and numerous others.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 등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국가들은 테러 위험과 비자 안전 조치 등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에 협력도 하지 않고 있어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6월 9일자로 발효돼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12개국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하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입니다. 법원 금지되는 7개국은 부룬디, 쿠바, 라오스, 세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입니다. 트럼프 1기 때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8개국들 중에서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시리아가 이번에 제외됐고 북한도 포함되지 않아 주목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로라도 화염병 테러를 저지른 이집트 출신 용의자가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로 드러난 것을 계기로 미국 입국 금지령을 발동한 것으로 강조했으나 취임 초기부터 국무부에게 지시해 검토와 끝에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엔 무슬림 밴으로 불렸던 미국 입국 금지령이 8개국 가운데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6개국이 이슬람 국가들이어서 종교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공황 대혼란과 소송 사태를 겪었습니다. 세 차례 수정안 끝에 2018년 연방대법원이 3차 미국 입국 금지령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소송 기간 중 8개국 출신들이 미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72%나 기각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2기에서는 연방대법원에서 합법으로 인정받은 1기 때의 3차안을 준용해 미국 입국 금지령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국가 옹호단체들은 즉각 법적 투쟁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올 연말 확장된 정부 보조의 만료로 420만 명이 줄어들고 여기에 BBB법이 시행되면 320만 명이 추가로 감축되는 등 740만 명이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2,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가 완전 폐지되지는 않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 가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내년 한 해 420만 명, 그 후 10년간 320만 명이 가입을 포기할 것으로 의회 예산국이 추산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2배 이상 급증해 현재 2,400만 명이 가입한 오바마 케어 이용자들이 내년부터 740만 명 급감할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추산했습니다. 첫째, 오바마 케어에서 중대한 변화는 팬데믹으로 확장된 정부 보조가 올해 말로 만료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이를 연장할 뜻이 없어 올해를 끝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대폭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확장 정부 보조를 올해 말로 종료할 경우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420만 명 급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확장 정부 보조가 없어지면 오바마 케어의 월 보험료인 프리미엄이 44% 급등할 것이므로 가입을 포기하는 미국민들이 42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공화당이 매듭 짓고 있는 크고 아름다운 BBB 법안이 시행되면 또 다른 320만 명이 오바마 케어 가입을 포기할 것으로 의회 예산국은 내다봤습니다. 의회 예산국의 추산에 따르면 합법 거주민들 가운데 피난민, 유학생들은 오바마 케어를 이용할 수 없게 돼 100만 명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갱신이 폐지돼 매년 등록을 다시 해야 하므로 7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의회 예산국은 예상했습니다. 등록 기간을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로 단축하면 6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 여부와 소득증명 서류를 요구하게 돼 60만 명이 줄어들고 의료비 공유 혜택을 축소함에 따라 3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의회 예산국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확장 정부 보조 종료에 따른 420만 명 감소는 내년에 발생하는 것이고 BBB법에 따른 320만 명 축소는 2034년까지 10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오바마 케어의 변경으로 내년부터 가입자들이 740만 명 줄어 총 이용자 규모가 1660만 명으로 대거 축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팬데믹 이전보다 2배 이상 급증해 2,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를 전면 폐지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여러 변화를 규정해 1,600만 명대로 급감시키면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무보험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 주요 IT 기업들은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기술 투자와는 별개로 엔지니어 인력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5일 열린 블룸버그 컨퍼런스에서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향후에도 엔지니어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분야에는 계속 투자할 것이라며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더라도 사람 중심의 기술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적 자원이 여전히 기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특히 AI 기술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신중한 낙관론을 동시에 드러내며 우리가 범용 인공지능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I가 코딩과 번역 등 특정 작업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여전히 기초적인 오류나 사실관계 착오, 편향된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설명입니다. 단순한 자동화보다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윤리적인 판단, 장기적인 설계 역량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은 최근 수년 사이에 더 많은 직원을 감원했고 구글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해고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량 해고는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인력 감축은 단순히 일자리가 AI로 대체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필요했던 막대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측면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기업의 핵심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계속적으로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피차이 CEO는 향후 구글의 리더십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2015년부터 구글을 이끌어온 피차이 CEO는 차기 CEO와 관련한 질문에 누가 회사를 이끌던 특별한 AI 파트너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답변한 겁니다. 피차이 CEO의 답변은 AI의 신뢰성 논란, 특히 정치, 보건, 법률 분야에서 정보 오류와 판단 미스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인간과 보조적인 기술의 균형 있는 공존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단순 사무직과 일부 직군들은 사라질 수 있지만 AI 관련 기술직인 머신러닝 엔지니어, 프롬프트 엔지니어 등 인간이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설계하는 능력이 필요한 수많은 직군이 열리면서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은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 중심의 교육과 온라인 학습 자원이 풍부해지면서 정규 학위 없이도 실력을 쌓아 AI 시대의 실무형 인재로 자리 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